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경제 흐름에 대해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오는 2022년 11월 8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성과가 없었으니까요. 올해 유가가 많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유가를 잡으려고 미국에서 4월경부터 전략 비축률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관리청에 게재된 공시를 보면 전략 비축률을 풀면 수요가 잡힐 줄 알았으나 수요는 건재하고 재고만 줄어드는 격이 된 거죠. 오히려 올해 11월이면 전략 비축률 방출이 끝나고 재고를 채워 넣어야 할 판이 된 것입니다. 사우디의 원유 증산을 도움받고자 찾아갔었지만 기대에 미치는 성과는 내지 못했고 미국 중간선거 시기에 맞춰서 방출이 종료되기 때문에 선거를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이후 대책이 아직 없으니까요. 다시 이러한 유가를 보게 될지는 전략 비축률 방출이 끝나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상승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빅스텝을 진행하면서 기준금리가 3%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역전된 상태이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화기축국인 미국을 기준으로 금리를 맞춰나가는데 오는 11월 3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예고되어 있고 이후 12월 15일에도 금리 인상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승세로 발표되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다 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되었습니다. 11월 금리 인상은 0.75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도 현지 연준의 기세라면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를 보고 맞춰가기 때문에 향후의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예금이자가 쏠쏠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 주택 매매지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전월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언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수하기가 좋은 시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소 올해는 금리 인상 기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결정 일정을 고려해서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에 대한 매수 시기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경기 침체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고물가 시대이다 보니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 기업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못 만들다 보니 고물가 저성장 시대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화폐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역수지도 적자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다 보니 다른 나라와 무역 거래할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라면서 의문점은 기업의 제품 생산과 무역 거래도 줄어들었는데 유가에 대한 수요는 왜 아직 높은 걸까요? 아직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의 침체는 오지 않았고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기 침체는 오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세대들은 어렸을 적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 정도 위기가 와야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아직 그 정도 충격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오고 있을 뿐이죠.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고린차스 수석도 경기 침체는 피할 확률이 낮고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이 같은 요인들을 잘 파악해서 위험을 회피하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연말 이후에 다가올 위험 요인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